생김새는 다르지만 모두 다 똑같아. 먹고 놀고 잔다 다 함께. 우리는 사총사, 우리는 친구. 바밤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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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지킨다. 너는 민달팽이, 나는 나비. 너는 딱정벌레, 나는 매미. 품은 다르지만 모두 다 소중해. 먹고 놀고 잔다 다 함께. 우리는 사총사, 우리는 친구. 바오밥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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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지킨다. 먹고 놀고 잔다 다 함께. 우리는 사총사, 우리는 친구. 바오밥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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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지킨다. 바밤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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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지킨다. 오늘 이 민달팽이의 인권 분투기를 통해서 우리 같이 이야기 나눠 볼 텐데요. 먼저 우리 선생님들이 발제문을 이제 보내주셔서 발제문을 읽고 그리고 이제 플로어와 함께 이제 토론을 할 텐데요. 그 우화를 요번에 이제 쓰셨어요. 그래서 이 우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그 두 분의 발제자와 그 한 분의 영상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범상 교수님의 책 이기적인 착한 사람의 탄생을 편집했던 정한나입니다. 그것을 계기로 마중물과 인연이 되어서 지금은 마중물 회원으로 있고요. 다양한 분들과 열심히 공부하면서 즐겁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오늘처럼 기쁘고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해야 하는데 제가 집에 일이 있어가지고 참석이 어려워서 영상으로 대신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제문 읽겠습니다. 파놉티콘을 부수고 모두를 위한 권리를 되찾자. 내 안의 파놉티콘은 누구를 감시하는 걸까? 느린 마을에서 태어나 바오밥 나무에서 살던 마중이는 꿈을 찾아 떠난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이상마을에 당도한다. 하지만 이상마을에서 만난 친구들은 느린 마을에서 함께 하던 모습과는 조금 다른 것 같다. 마중이는 이런 친구들이 반가우면서도 어색하다. 노래하는 걸 좋아하던 목청이는 누구보다 성실한 노동자가 되었고 발레리노가 되겠다던 민호는 일하느라 너무 바빠 만날 수도 없다. 매사에 자신감이 넘치던 꽃뱅이는 높은 탑에서 풍족하게 살고 있다. 마중이도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에 부풀어 일을 시작한다. 그런데 이상마을이 이상하다. 열심히 일하다 사고가 나면 현장에 있던 노동자들은 꽃뱅이가 있는 높은 탑을 살핀다. 그리고 어느새 마중이도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들으면 가장 먼저 탑을 쳐다보게 되었다. 그렇다. 높은 탑은 파놉티콘을 상징한다. 꽃뱅이가 종일 탑 안에서 노동자들을 감시하고 있는 건 아닐 텐데 노동자들은 스스로를 파놉티콘에 가둔 채 더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한다. 파놉티콘이 사라져도 사회는 무너지지 않는다. 이상마을의 파놉티콘은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시민들의 자유를 빼앗은 것으로도 모자라 그들이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들고 자기 주장을 이야기하거나 휴식을 취하면 게으르다고 낙인 찍는다. 그렇게 이상마을 시민들의 모든 권리를 집어삼킨 파놉티콘은 시민들을 네크로필리아로 만든다.
하지만 이상마을에서도 인간화는 이루어진다. 프레이리가 말하는 사랑과 믿음을 바탕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인 무교클럽 회원들은 시민들의 권리를 되찾고자 토론하고 선거를 통해 권력자인 꽃뱅이 무리에 맞선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우정을 실천하고 알린스키가 말하는 조직화에 힘쓴다. 그리고 결국 자신들의 목소리를 빼앗고 권리마저 빼앗은 억압자의 실체를 밝힌다. 이상마을의 시민들을 위협하는 존재는 거대한 개구리가 아닌 이를 교묘하게 이용해 허구적 관용을 베푸는 꽃뱅이 무리였던 것이다. 파놉티콘을 부수고 느린 마을로 걸어나가자. 파놉티콘이 이상마을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닐 테다. 내 안에도, 가정에도, 사회에도, 학교에도 파놉티콘은 존재한다. 하지만 우리는 파놉티콘에게 조정당해 열심히 일하느라 정작 파놉티콘의 실체는 보지 못하고 산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파놉티콘을 부수면 어떻게 될까? 내가 부모님 자식이 아닐게 될까? 일자리를 잃게 될까? 빵을 못 먹게 될까? 장미를 빼앗기게 될까?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상상하라의 그 답이 있다. 저자는 우리 사회의 파놉티콘을 둘러싼 에피스테메를 발견하고 시민들 사이에 존재하는 생성어를 채집하고 쉽고 친절하게 코디피케이션에 우리 앞에 내려놓았다. 이제 이것을 어떻게 디코디피케이션하고 나눌 것인지는 우리의 몫이 되었다. 그 전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이상마을에 높은 탑이 있다면 느린 마을에는 바오밥 나무가 있다. 자기 목소리도 잊은 채 쉬지 않고 일하는 시민들이 저도 모르게 빼앗긴 어쩌면 가져본 적 없는 권리를 되찾기 위해 이 사회에 요구해야 하는 건 이상마을의 높은 탑이 아닌 느린 마을의 바오밥 나무다. 페노티콘이 아닌 시민의 집이다. 감사합니다. 유범상 교수님 출간 축하드리고요. 또 봬요. 또 이렇게 정성스럽게 영상까지 찍어서 이렇게 서평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안나 푸르나의 정안나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면 또 임순주 선생님이 현장에서 이제 발제를 해주실 텐데요. 이상의 일상이 되도록 상상하고 토론하며 연대하자, 이 제목으로 발제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권 개념에 대한 역사적 혹은 법률적 개괄을 하려니 그리 따분해진다. 아이디어를 얻어볼까 하고 중학생 아들에게 인권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냐고 물었더니 마그나카르타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부터 니체가 사회주의는 블라블라란다. 우와, 중2의 인권 개념에 대한 키워드들의 엄마의 경험치에서는 감탄이 나온다. 내가 중2였을 때는 학교에서 배운 바 인권에 대해 마그나카르타라는 용어부터 철학자들에 대한 개념이 직접 연결되는 것이었나? 요즘 대학원에서야 겨우 배우기 시작한 것들인데 기억이 명확하지 않네. 기특한 마음에 중간중간 말 안 되는 소리도 열심히 들어줬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 이 녀석아 그렇게 인권에 대해서 자신 있고 개념이 명확하다면 학교에서도 명석하게 잘 좀 해보지 그러니. 엄마가 선생님께 걸려오는 너와 관련된 의문의 사건들에 대한 전화를 덜 받도록 해서 엄마의 인권도 좀 더 잘 보장해 줄 수도 있지 않겠니? 마음속은 이미 인권 자체에 대한 질문과는 동떨어진 다른 생각의 연결고리로 몽글몽글하지만 입맛만 다실 뿐 한마디도 쏟아내지 못하고 자식의 눈치를 보느라 여념이 없는 나다. 너와 나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고 우리가 함께 연대한 행복하게 사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엄마로서 또 학생으로서 둘 다 나름의 이상을 가지고 있지만 혹시 동상이몽은 아닐까? 왜 한 방향을 향하지 못한 것처럼 느끼고 각자가 다른 상상을 하는 걸까? 우리는 가정이라는 공동체에서 삶을 함께하는 가장 가까운 모자지간인데 각자가 다른 상상을 하고 각자의 현실에서 외롭게 혼자 힘들어하며 소통도 대화도 어려운 것일까? 사춘기의 호르몬의 영향만일까? 개인이 가진 힘듦을 함부로 말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사회에 만연하기 때문은 아닐까? 학교에서 명석하기 위해서는 친구들 간 우정도, 사제 간의 정도, 성적이라는 장벽에 가둬둔 채 마음껏 이야기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제대로 느낄 거리들이 없는 것이 대한민국 중2의 고충이다. 부모는 사회에서 경제활동에 온 에너지를 쏟고 소소한 개인의 취미활동이나 문화활동을 항유하기에도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핑계로 아이들과 대화를 많이 하려는 여유를 갖지 못한다. 또 소통하는 방법도
어른들 나름의 효율성을 가장한 일방적인 태도에 아이들은 부모가 말을 시작한과 동시에 거부의 몸짓을 온몸으로 발산하곤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아프거나 혹은 사회에서 안 좋은 일을 겪어 힘들어하면 가족 구성원 간의 호혜적 연대의 힘은 적재적소에 발휘된다. 일상적 경제 공동체를 넘어 긴급 상황의 가정 공동체는 그래서 구성원 각자에게 생존과 권리의 중요한 울타리가 된다. 반면 사회생활에서는 마음속 삶의 짐을 표시내지 않고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요당한다. 노력만큼의 성과가 주어지는 혹은 노력만큼의 성과가 주어지지 못하는 것도 본인의 지적 능력의 한계라고 명명하는 능력주의 사회에서 아이들은 행복하지 않다. 가정의 호혜성이 선별적으로 발현되어 최소 수혜자를 구제하는 자녀적 복지국가의 개념을 넘어서 구성원 누구나 각자의 탁월성을 기반으로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의무를 실천하는데 걸림이 없는 사회, 빵과 장미가 보장되는 사회를 행복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조금 느리고 아프고 다른 이들과 다르게 생겨도 차별 없이 함께 대화하고 더 나은 일상을 상상하며 웃을 수 있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이 마중이가 이상마을에서 그리고 느린마을과 모든 사회에 대해 가지는 상상이 아닐까. 나름의 탁월성으로 특별하고 약간은 반항적이지만 간간히 보이는 미소가 매력적인 나의 아이들과 함께 우리의 미래에는 이상이 일상이 되는 상상에서 마음껏 행복할 수 있기를 상상하며 나의 이상 공동체인 마중물의 동료들과 끊임없이 토론하고 연대하고자 한다. 그 다음에 김성미 관장님이 지금 도착하셨는데 그 미셸린 이샤이의 굉장히 두꺼운 인권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이제 오늘 또 거절하지 못한 이유로 만난 세계 인권사 상사, 스스로는 절대 선택하지 않았을 800페이지가 넘는 세계 인권사를 마중물 세미나 덕분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페이지 숫자에 압도되어 아플사의 탄식과 함께 시작한 역자, 이 조혜재 교수님도 저는 늘 존경했지만 이 책 역사를 보면서 또 다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나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하여튼 역자의 서문 읽기에서 이미 대단한 도서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인권교육을 받으면서 단편적으로만 들었던 역사들이 이 책 한 권에 모두 기술되어 있어 놀라웠습니다. 인권을 이야기할 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이유는 인권의 개념이 역사적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절판된 책이라 정가의 배를 지불하고서야 손에 쥔 불만을 감탄으로 바꾼 책의 구성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책은 총 7장으로 구성되었는데요. 1장은 인권 개념의 기초가 된 세계 각국의 종교적, 윤리적 기원을 검토하고 있고요. 2장부터 5장까지는 계몽주의, 산업혁명, 세계대전, 지구와 그런 인권사에 따른 각각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장은 그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고 중요한 인권 논쟁과 제도화를 기술하고 맨 마지막 챕터에 항상 누구를 위한 인권인가라는 질문으로 인권의 전반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소외된 인권을 다룹니다. 6장은 이제 전체의 결론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각 장들의 그 역사 서술을 국가 시민사회, 사적 영역 등 3대 영역에 따라 재구성하여 정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역자 서문에는 그 시대별 3대 영역에 따른 시대별 역학을 이렇게 표로 정리해 주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눈에 이제 확 들어와서 한눈에 보기가 좋아서 첨가했고요. 7장은 이제 한국어 번역판을 위해서 새롭게 저자가 추가한 것으로 현대의 지구화나 인도주의적 개입에 대한 인권 쟁점에 대한 저자의 생각이 정리되었습니다. 인권을 둘러싼 다양하고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일관된 맥락으로 풀어낸 저자와 이게 되게 이런 서사적 이 큰 서사의 이야기 책은 대부분 어렵고 그 역사 읽기는 더 어려웠던 경험이 더 많았는데 정말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번역을 충실함으로 채워준 역자의 만남이 빛을 발한, 제가 웬만해서 이런 명저 이런 표현은 안 쓰는데
최초로 쓰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적 인권 유산을 어떻게 상속할 것인가에 대한 좀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서문에서 이 책은 억압받는 사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사서라고 명명합니다. 또한 승리에 기고만장하는 자의 위세에 정신을 팔지 않고 자기 도취에 빠진 수사와 엄중한 사회 현실사의 끝없는 불협화음에 귀를 기울여 한다는 저자의 표현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인권 개념의 기초가 되는 세계 각국의 종교적, 윤리적 기원부터 시작하는 다각적 검토는 미처 몰랐던 시대적 유산을 알게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인권에 대한 사회주의의 공헌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사회주의는 빨갱이라는 우리 사회의 오랜 인식, 여전한 인식의 잔재, 잔재의 정치적 활용 등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사회주의는 손가락에 손가시처럼 늘 불편감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불편감은 누가 나에게 주었을까 하는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화가 나는 것은 왜일까요? 지금 우리 사회는 과거를 부정하는 혁신 새순의 언어보다는 시대가 남겨준 유산을 어떻게 상속하실까 것인가의 언어가 더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45페이지에 이제 이런 단락이 나오는데요. 자유주의자가 자유에만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 차티스트와 사회주의자들은 경제적으로 불평등하면 자유가 공허한 개념이 될 수 있다는 심각한 가능성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믿음은 당시 형성되고 있던 도시 노동자 계급사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사회주의자는 이런 의미에서 계몽주의 작품을 적통을 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들은 자유평등박이라는 보편적 공약을 정치 현실에서 적용하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이 책의 후반부에서는 저자의 총체적인 정리와 결론이 담겨 있습니다. 그게 6장, 7장인데요. 이샤이 교수는 국가 시민사회 사적 영역 3대 영역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구조적, 제도적 역학이 인권신장의 일정한 총체성을 형성한다고 말합니다. 각 시대별로 이 3대 영역이 서로 어떤 역학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인권이 발전할 수도 퇴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3대 영역의 균형에 대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제 저자는 7장에 보면 인권 쟁점의 대안으로 인권의 신현실주의를 제시합니다. 인권은 이상주의, 반인권은 현실주의라는 기존의 도식화된 관념을 탈피하여 인권과 현실주의를 접목시킬 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명분을 내세운 전쟁과 같은 사례를 통해 정치적 인권과 경제적 인권의 불가분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권을 목적으로 볼 것인가 수단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쟁점이 늘 있는데 이것이 어떤 입장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것 같다. 그 어떤 입장에 서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자가 말하는 인권의 신현실주의가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것이 가능하려면 인권활동가는 방향을 찾기 위한 나침반의 끊임없는 떨림이 할지 아니면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무게추리의 역할이 할지 뭐 이런 좀 질문들이 스스로 생겼고요. 아직 답은 못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결론이었습니다. 수많은 쟁점 가운데 계속 발전해가고 있는 인권 역사를 접하고 나니 저도 이제 그 귀퉁이에 그 역사의 한 귀퉁이에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 구성원으로서 나는 뭘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일단 첫 번째 과제는 이 책을 짧은 시간에 읽다 보니까 이제 정독한 부분과 정독 못하고 이제 쑥 이렇게 넘긴 부분이 있는데 그걸 다시 좀 정독 시간을 가지고 정독해 보면서 다시 이런 좀 이렇게 뿌리 깊은 생각들을 갖는 게 중요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전반부에 얘기를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인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건 거거든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 때 가장 행복하다 이런 건데 그러면 인간답게 산다는 건 뭐냐? 이제 이런 질문들이거든요. 거기는 너무나도 많은 학자 수만큼의 이야기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빵과 장미를 누리고 사는 거, 빵과 장미를 누리고 사는 거. 인간이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빵과 장미를 누리는 거다. 빵이라는 것은 최소한 배고프지 않는 건 거거든요. 아프지 않는 거. 아프다라면 의료비를 걱정하지 않는 것. 최소한 잠잘 때가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빵인데 이 빵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물학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건 거거든요. 생물학적인 생명이라는 것은 동물적인 욕구들인 건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생존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장미라는 것은 뭐냐면 사회적 생명. 사회적 생명의 핵심은 뭐냐면 자기 목소리를 갖는 거, 존중받는 거, 인정받는 거.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인간은 인정투쟁이다. 노예와 주인의 변증법은 인정투쟁의 역사인 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일종의 존엄, 실존 뭐 이런 건 거니까 우리는 생물학적인 생명과 사회적인 생명들을 누릴 때 기본적으로 인간다워지지 않냐 이런 건 거예요. 메슬로우가 이제 욕구 이론을 얘기하거든요. 제일 밑바닥에 있는 아주 기본적인 욕구가 뭐냐면은 일종의 지금 얘기한 대로 생리적 욕구거든요. 생존의 욕구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올라가게 되면 안전의 욕구. 그 다음에 애정, 소속감이라든가 이런 어떤 애정의 욕구. 그 다음에 인정의 욕구. 맨 마지막에 자아 실현의 욕구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생물학적인 생명에서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동물이니까. 점점 인간적인 욕구인 장미의 문제로 옮겨갈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빵과 장미 중에 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사람들은 장미가 중요하지. 그것이 인간의 징표니까. 그런데 빵이 없으면 장미를 누릴 수가 없어요. 내 생명이, 생물학적인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데 사회적인 생명이라는 것은 상상이 안 되는 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빵 없이 장미는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저는 빵은 필요 조건이고 빵과 장미는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필요 조건이 없었을 때 우리는 가능하지 않다. 그랬을 때조차도 가능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소크라테스거든요. 배 고픈 소크라테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그건 거짓이에요. 소크라테스는 당시에 노예들을 거느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자기 부인이 노예 역할들을 해줬어요. 생존의 문제들을 해결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빵이 있었다는 거예요. 잘 곳, 먹을 것이 최소한 있고 그랬었을 때 소크라테스가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배 고픈 소크라테스에 쏙지 않아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인 건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빵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 빵을 누가 어떻게 책임질 거냐 했었을 때 저희의 역사적인 상황들은 뭘 보여주냐면 빵은 결코 개인과 가족이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은 지극히 소수라는 거. 그리고 그 지극히 소수들조차도 어떤 상황이 되게 되면 굉장히 위험에 처한다는 건 내가 병들거나 아니면 파산하거나 실업이 되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그래서 이제 인간이 만들어낸 최대치의 지혜가 뭐냐면 아무리 내가 어떤 재난을 당하더라도 최소한 배고프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이제 합의한 것이 사회권이거든요. 우린 최소한도 결핍되지 않고, 우린 최소한도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걸리더라면 그것을 사회적으로 막아주고, 의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아줘야 되고, 최소한 불결한 데 자지 않도록 하고, 없더라면 공공이 제공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최소한 아까 빵에 대한 것들에 대한 합의를 만들어낸 거고, 저는 그것이 굉장히 역사적인 진전이다 이렇게 보고, 오늘 이것을 가지고 사회권이다, 권리다라고 얘기를 한 건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권리들을 얘기할 때 우리가 배고픔의 문제들이 최소한 해결되고 그것에 대한 어떤 주체들이 하나의 공동체가 될 때 가장 안전하다라는 것을 서로 합의한 것이 사회권이다. 그리고 이것이 인권의 역사에서 사회권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된 상당히 좀 긴 역사들을 갖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중학생 소영이가 이제 누구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배고프지 않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중학생이 할 발언은 아닌데 혹시 엄마가 밥을 잘 안 줬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어디에 어떤 상황에 처해더라도. 자, 그래서 이제 이 사회권 빵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근데 왜 우리는 집합적으로 빵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될까 했었을 때, 이것은 궁극적으로 정치의 문제고 계급의 문제거든요. 소득 이전이라는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어떤 계급 간의 갈등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그 계급들 간의 이해관계자가 극단적으로 갈리는 것들에서 최소한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배고픔의 문제는 사회가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공감해야 되는 문제니까
사실은 이것이 그런 점에서는 사회권의 문제는 철저하게 계급적인 문제고 정치적인 문제고 그다음에 사회적 타협의 문제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되는 건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사회권이 해결이 되게 되면 그러면 이제 행복할 수 있을까 그랬었을 때 사회권이라는 것의 단위가 일국이거든요. 국민국가인 건 거예요. 그럼 국민국가 바깥에 있는 사람들, 난민이라든가 외국인 노동자는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사회권이 보장이 돼서 그것이 재생산이 되려면 계속 어떤 지구가 계속적인 생산을 해야 되고 소비를 해야 되거든요. 생태의 문제의 측면에서는 사회권이라는 문제들이 과연 괜찮은 거냐. 그리고 사회권의 문제들의 이면에도 여전히 남성 노동자들에게 제도적인 어떤 그 혜택들을 주거든요. 그래서 젠더의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제 근본적으로는 자본주의의 무한질주의는 항상 무한질주의 문제들을 이 사회권이 해결할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들이 이제 제기가 되는 건 거죠. 어찌되었거나 빵의 문제는 그렇고 빵의 문제가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빵의 문제를 해결했던 사회권도 오늘날 굉장히 많은 모순과 문제들을 안고 그 안에 있다. 이런 얘기고요. 장미의 문제를 얘기해 보면, 장미는 내가 있는 그대로 인정받는 건 거예요. 내가 있는 그대로 인정받는. 그 조건이 존재하지 않거든. 너가, 성형수술을 한다면 인정해 주마. 이런 것들이 아니라, 너가 이제 어떤 수술을 하게 되면, 그래서 정상이라는 것들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민달팽이가, 이 녀석이 굉장히 문제가 많은 녀석이에요. 어떻게 문제가 많냐면 느리고, 못생겼고, 취약하고, 집도 없고, 거기다 암수동체거든요. 근데 이 녀석이 문제가 많다라고 보면 안 되는 건 거예요. 이 녀석이 저렇게 생겨먹은 거라고 인정받는 그게 장미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장미의 문제의 핵심은 인정인 건데, 그가 존재 그 자체를 인정받는 것에 있는 건데, 그것의 대리보가 차별과 배제와 혐오거든요. 그런데 이거와 인정이라는 문제와 동등어가 뭐냐면 연대거든요. 연대라는 것은 뭐냐면 쟤하고 나하고 같다는 건 거고, 그리고 같이 연대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평등하다는 건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연대의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같이 우정을 나눌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이제 장미의 문제다. 그래서 장미의 문제는 인정인 건 거고, 그리고 동의인 건 거고, 그리고 이제 연대인 건 거고, 우정인 건 거다. 이제는 문제. 그래서 연대라는 것은 차별에 맞서는 건 거고, 아까 동의와 인정과 대립되는 것들에 맞서는 건 거고, 그리고 이제 힘인 건 거다. 이 자체가 연대라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힘을 만들어내는 건 거고, 힘의 원천인 건 거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대의 동력은 뭘까? 동력은 뭘까 했었을 때 이제 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데, 연대의 동력은 첫 번째는 뭐냐면 질문이거든요. 내가 이 차별이, 지금 내가 이 어떤 그 불행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지?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에서 이 주인공에게 어떤 캐릭터를 부여했냐면, 왜 이런 문제가 생겼지?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이게 이제 페이지 19페이지에 나오는데, 그래 그거야. 이렇게 깨닫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질문에서 시작을 하고, 질문을 하다 보면 분노가 생겨요. 분노가 생겨요. 나는 왜 여지껏 이것을 몰랐을까? 나에 대한 분노도 생기고, 왜 이 부당한 질서들은 나뿐만이 아니라 내 동료들까지도 이렇게 괴롭힐까? 그리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분노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분노가 생기다가 보면 그 다음에 뭘 하기 시작하냐면 분노하는 사람들끼리 대화를 하기 시작한다는 건가요. 그래서 이 대화의 핵심은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화는 토론하는 동료를 만드는 건 거고, 그리고 함께하는 분노, 함께하는 저는 세상 읽기라고 얘기하는데, 함께하는 세상 읽기인 건 거고,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힘을 만들어내는, 조직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매개가 이 대화다. 그래서 그 대화는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마중이는 목욕 클럽이라는 자기 친구들과 끊임없이 대화를 하면서 이 질문에서 분노로, 분노해서 함께하는 세상 읽기와 세력화로,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사회권의 쟁취가 되면 우리는 빵의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사회권이 오히려 생태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그 사회권 때문에 사회권을 누리려고 외부의 노동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외부의 난민이 오게 되면 그 사회권을 지키려고 투쟁을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냈던 저 변화가 또 다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직면하게 또다시 질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마중이는 또 질문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길을 떠나고 또 그러다가 또 대화를 하고 또 변화를 일으키고.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저렇게 하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저렇게까지 끊임없이 대화하고 분노하고 질문하고 분노하고 대화하고 또다시 변화시키고 이러는 것들이 뭐라는 것을 인정하냐면 내가 인간이구나. 난 끊임없이 저런 것을 하는 건 거구나.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어떤 분이 뭐라 하냐면 아주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는데 종교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종교랑 달라요. 종교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따르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나를 따르지 못한 사람들은 죽으리라는데 여기 보게 되면 끊임없이 나를 의심해야 돼. 함께 분노를 하고. 그래서 이제 종교는 어떤 그 자기의 주장들을 펼치는 데는 가장 효과적인 위력을 펼치거든요. 근데 종교가 되는 순간 그 순간에 이제 이것을 멈춰버리게 되고 또 다른 억압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아까 마중물이 제가 종교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사실 종교가 되면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헌금을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제가 옛날에 어릴 때 꿈이 대통령 아니면 목사님이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이라도 이제 목사님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의 정신과는 안 맞고 오히려 이거 자체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건데.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저게 이제 어떻게 보면 두 주인공이거든요. 마중이하고 미수 아줌마인데, 미수 아줌마는 아들이 이제 일을 하러 갔다가 돌아오지 않아서 출발을 하는데, 미수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왔냐면, 우리 여기 선생님 중에 아까 미수라는 이름을 성함을 가진 선생님이 혹시 나를 얘기한 거 아닌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이제 김미숙 씨, 김용균 그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의 엄마가 김미숙 씨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용균 재단 이사장인데, 그래서 이 글을 쓸 때 초기 이제 글을 가지고 우리 마중물 대표가 물어봤어요. 당신의 얘기가 이렇게 들어가고 우리 이름이 미수라도 괜찮겠냐?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 좋다고. 그래서 이제 책이 나온 다음에 책을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뭘 기다리고 있냐면 김용균 재단에 가서 이제 이런 강의를 하겠구나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미수 아줌마는 처음에 질문하고 분노하고 변화를 하는 건가요. 초기 미수 아줌마와 후기 미수 아줌마. 제가 좀 미수 아줌마를 연결할 때는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도 생각했고, 막신 고리끼 어머니라는 소설이 있거든요. 그 소설도 생각하면서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중이는 자기 마을에서는 제일 처음에는 능력에 따라서 인정받아야 된다. 그래서 또 이제 질문하고 분노하고 대화하는 과정들 속에서 자꾸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글에서는 이제 그런 것이 나타났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연대의 범위가 어디까지 갈 거냐 했었을 때 아까 제가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자, 제일 처음에 연대는 저 가운데 보면 천륜이라는 권리를 갖고 가족 안에서 이루어졌던 것이 이제 시민권죠. 시민권에서는 사회권하고 자유권이 들어가 있는 아까 빵과 장미가 들어간 국민국가까지 확장이 되면서 시민권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까지 가야 되냐면 저거 그냥 지구촌이라는 곳에 인간들, 그러니까 인권으로 가야 된다. 이게 이제 저 그림이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도 생명인데 우리의 또 다른 생명이 존재한다는 건 거야. 그게 동물하고 어떤 식물이라는 건 거예요. 우리는 그 생명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라는 생명만 생각하고 천륜에서 시민권에서 인권으로 이렇게 지구촌까지 확대하려고 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또 다른 생명이 함께 살고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자연인 건 거죠. 그리고 동물인 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동물을 너무나도 차별한 나머지 식물에게는 어떤 폭행을 가했냐면 그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한테 조금이라도 해로우면 잡초라 그리고
제초제를 뿌리거든요. 그래서 잡초는 인간에게 아직 유용성이 발견되지 않은 식물을 얘기하는데 얼마나 폭력적이냐. 그를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 자기한테 안 맞는다고. 동물은 배부른 돼지를 만들어요. 돼지는 15년을 사는데 배부른 돼지를 만들어서 얘가 살이 통통하게 찔 때 어느 때가 가장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 성체가 되냐면 6개월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에 잡아요. 왜냐면 그 이상 15년을 가면 이제 비용만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동물의 생명도 인간의 편의에 따라서 6개월 만에 빼앗고 식물들도 아까 얘기한 대로 제초제라는 이유로 막 깎아버리고 잔디도 막 자기 저거 하려고. 그래도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했더니 난 그래도 잔디가 좋다고 말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아무튼 뭐 저도 앞에 잘 깎여있는 잔디가 좋긴 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제 하나의 철학적인 태도를 얘기하는 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 것처럼 이제 저 생명권, 지구 거주인이라는 데 초점을 맞췄는데 그럼 왜 그래야 되냐면 인간은 끊임없이 인간을 위해서 생산을 해왔는데 그 생산의 결과 우리가 지금 바이러스의 공격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기후 생태 위기도 오거든요. 이게 동물과 식물, 자연을 우리가 침해한 결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깨닫는 것은 저들도 생명으로 인정하고 우리는 같은 지구 거주인이고 우리는 생산을 했지만 저 친구들은 생성을 하고 있었구나, 지구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공존할 수 있을 것이냐,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이런 건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본 것처럼 요 동물들 간의 얘기인데, 제가 이제 여기서 가장 관심 가졌던 동물은 이 민달팽이고, 민달팽이라는 존재는 저한테 너무 감사한 존재예요. 인권을 곤충을 갖고, 동물을 갖고 써가는데, 이마만큼 취약한 존재가 잘 없더라고요. 그리고 암수동체까지도. 그래서 정말 고마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권이라는 것은 내가 나 존재 자체로 인정을 받는 것은 빵과 장미가 향하는 곳이 공동체거든요. 좋은 공동체에 대한 건데, 바오밥 나무가 너무 좋은 공동체였던 건 거예요. 바오밥 나무는 우기에 10만 리터의 물을 저장했다가 건기에 사용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1만 년까지 살 수가 있고. 근데 최근에 1000년밖에 안 되면 다 죽어간대요. 왜냐하면 우기가 오지 않고. 그리고 얘 씨앗을 실어 나르는 곤충들이 다 죽었다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멸종위기에 처했는데, 그러면 왜 이 바오밥 나무라는 좋은 공동체는 멸종이 됐을까 했을 때 거기에는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인간의 종차별주의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들 하는데, 이것도 바오밥 나무만한 그림이 없는 건가, 이 존재가 없는 거여서 제가 요새 바오밥 나무를 만약에 아프리카에서 본다면 한번 절을 한번 하려고 그래요. 고맙다고. 그렇게 이제 제가 이 두 가지 구성이 됐고, 그 다음에 딱정벌레가 자기의 힘을 과시할 때 자기가 개구리를 잡을 수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실제 보니까 개구리를 잡는 딱정벌레가 있어요. 등에 올라가고 심줄을 끊어서 움직이지 못한 다음에 파고 들어와서 먹는다는 건가요. 그래서 저에게는 이런 딱정벌레를 발견한 것들도 굉장히 좋은 얘기였고, 그 다음에 지배자가 꽃뱅이거든요. 왼쪽에 있는 자가 꽃뱅이인데, 꽃뱅이의 사촌들이 쇳덩굴인 건 거예요. 쇳덩굴이가 너무 묵묵하게 일을 하니까 꽃뱅이가 이제 뭐라 하냐면 선전을 해. 내 동료 중에 이렇게 착한 애도 있다. 그래서 선거에 승리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 쇳덩굴이가 지금 이제 멸종종이 됐어요. 저 녀석이 새똥을 먹는데 그 새똥에 항생제가 있어서 다 죽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거 잡아가면 몇백만 원을 줘요, 정부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파브르의 곤충기에 하면 저 새똥굴이 정말 나쁜 놈이에요. 같이 똥을 굴리는 척 하면서 그걸 갖고 자기 굴로 가지고 간대요. 그래서 이제 같은 이 딱정벌레 이놈들은 나쁜 놈들이구나. 이걸 얘기할 때 또 새똥구리가 또 상당히 저한테는 좋은 의미를 보여줬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이렇게 대화를 했던 이 목욕클럽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저런 현실에 대해서 질문하고 분노하고 대화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목욕클럽인데, 이 마중물이 이제 목욕클럽과 같은 존재다. 그리고 우리 대학원생들도 여러분들이 도처에서, 그리고 설마가 또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목욕클럽과 같은 존재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런데 이제 제게 정말 고마웠던 곤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흰개미거든요. 흰개미가 여러분들은 개미과인 줄 아는데 이게, 이 바퀴벌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이 왜 고맙냐 하면은 이 녀석은 놀라우리만큼 자기 집들을 짓는 건가요? 공동의 집들을. 그래서
민달팽이하고 달팽이가 있으면 민달팽이가 달팽이를 부러워할 것 같은데 달팽이가 민달팽이, 집달팽이가 민달팽이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 집을 키우느라고 평생을 이 집을 키우면서 사는 건 거예요. 그리고 집 때문에 도망을 못 가니까 늑대 달팽이하고 다 파먹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들이 진화한 게 민달팽이라는 건가요. 그럼 민달팽이 집은 어디 갔는데 했을 때 흰개미 마을에 가봤더니 공동으로 집을 만들어. 이게 시민의 집이고 국민의 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징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또 저한테는 이 흰개미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종교가 지금 얘기한 대로 만약 교주가 된다면 이 모든 것은 하늘이 나에게 인권과 이 책을 쓰라고 다 이런 곤충과 동물을 보내줬다. 이렇게 제가 구라를 칠 텐데. 하여튼 그런 건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민달팽이에 대해서, 요 얘기가 이제 저희가 얘기할 때,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좋은 집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우정에 대한 얘기다. 그 우정이 있어야지 그 우정으로 연대를 가지고 이 집을 짓는 거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압축적으로 한번 써보자 한 게 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마가 이걸 가지고 노래를 작곡을 해서 부르죠. 아까 우리가 또 초기에 불렀고 여기 보면 이건 철저하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를 담았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내가 행복해지려면 좋은 공동체가 있어야 되고 좋은 공동체는 우정이 있어야 되고 우정은 좋은 공동체를 지키고 좋은 공동체는 우정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바오밥 나무는 우리를 지킨다. 공동체가 우리를 지키는 건가요. 제일 밑에는 바오밥 나무는 우리가 지킨다. 그리고 너는 딱정벌레, 나는 매미 뭐 이런 것들은 친구들끼리 서로가 인정하고 서로가 평등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먹고 놀고 잔다 다 함께 이거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소금 한 가마니를 함께 먹을 정도를 같이 지내야 되는데 우정이 그래 형성된다. 그래서 요거는 그런 어떤 굉장히 좀 철학적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적인 것을 담고 있다. 제가 이제 이걸 얘기하면서 우정을 다룰 때 저렇게 이제 다루기도 했지만 제가 주목한 우정은 이 친구거든요. 이 아류어갑자인 목청이. 목청이는 아류어갑자거든요. 그러니까 꽃뱅이한테 달라붙고 자기 친구들을 어떻게 보면 팔아먹는 친구인데, 근데 제가 왜 이제 이 친구에 주목을 했냐면, 여기서 편지가 딱 두 군데 나오거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아류어갑자인, 목청이가 쓴 편지예요. 첫 번째 편지는 마중이가 왔었을 때 이런 편지를 남겨요. 만나서 정말 반가웠어. 이 이상 마을에서 꿈을 꾸는 건 자유야. 하지만 꿈은 꿈일 뿐 꿈을 실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이 마을에서 꿈을 이룰 수 있는 동물은 아주 소수야. 내가 친구로서 너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말은 더 늦긴 전에 느린 말로 돌아가. 그 얘기 뭐냐면 얘는 이미 알고 있는 건가요. 근데 얘에게 험한 꼴을 보여주고 싶지 않고 얘가 정말로 보존하고 싶은데 자기가 꽃배기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모시고 있는 사람이니까, 모시고 있는 존재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소극적인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마중이는 돌아가지 않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양한 일들이 벌어졌었을 때 맨 마지막에 아류어갑자인 목청이는 꽃뱅이를 떠나거든요. 지배자인. 그때 쓴 편지가 이거거든요. 그동안 고마웠어. 네 덕분에 남들보다 배부르게 지낼 수 있었어. 하지만 배가 부를수록 내 마음은 더 허기가 졌어. 나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먹고 살기에 느린 마을의 친구들과 우정을 잡아서 결국 민호를 멀리 떠나보냈고 마중이도 친구로서 못할 짓을 했어. 맨 마지막에 보면 결코 이전처럼 평등한 관계는 아니었지. 우리는 평등하지 않게 더 이상 친구라고 부를 수도 없는 비참한 관계가 되어버렸어.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네 곁을 그리고 이 마을을 떠나려고 해. 우리는 예전에 같이 부르던 노래 기억나니? 우리가 예전에 난 함께 노래 부르던 그 시절 너무 그립구나. 부디 건강해라. 그러니까 목청이는 꽃뱅이에게도 끝까지 이렇게 좀 예의를 지키는, 물론 뭐 저런 꽃뱅이한테까지 예의를 지켜야 되려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지키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이혼을 할 때라든가 아니면 친구하고 헤어질 때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좀 술을 먹고 뭐 헤어질 때도 이렇게 못할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최소한도 우리가 그동안에 누렸던 그 예전의 그 친구들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예의가 다 사라지는 사회에서 최소한도 원수하고도 서로 예의를 지킬 수 있다라면 우리는 또 다음에 또 다른 만남들을 기약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게 참 어렵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목청이의 이 우정이
어쩌면은 마중이의 목욕 클럽의 우정만큼이나 굉장히 아슬아슬하고 중요한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인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민들이 저렇게 학습 동아리를 만들어서, 저 학습 동아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목욕 클럽이죠. 인간이라는 존재가 구체적인 공동체의 시민이 돼서, 그래서 이제 사회권이라든가 뭐 자유권이라든가 이런 생명권이라든가 이런 권리들을 구체적으로 느끼는 저 시민이 함께 저런 학습 동아리 같은 조직을 만들고, 그리고 저런 조직들 속에 저런 활동가들과 함께 세상을 읽고 세상을 만드는 프락시스, 의미를 묻는 실천이죠. 의미를 묻는 실천을 통해 갖고 차이가 편안히 드러나는 광장, 누구도 배고프지 않는 소크라테스의 사회와 같은 저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인권이다. 그래서 인권은 하나의 지침이 아니라 실천이고 방향이고, 그리고 연대고, 그리고 이제 시민들의 하나의 어떤 그 힘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책이 세 번째 책이거든요. 앞으로 세 권을 더 쓰려고 하거든요. 세 권이, 첫 번째 책은 임혜진 빌리에서 생긴 일에서 이제 자본주의 역사를 썼고요. 두 번째가 정의를 찾는 소녀였고, 세 번째가 지금 이제 인권이거든요. 제가 첫 번째 임혜진 빌리에서 생긴 일을 세 번째 책이라면서 한번 읽어봤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읽을 수가 없는 건 거예요. 거기에 아재 개그로 가득 차 있는데 도대체 이 아재 개그를 보면서 내가 왜 부끄러움을 몰랐지 이런 생각을 해서 이번에 완전히 개작을 해서 출판사에 넘겼어요. 그래서 2월에 다시 아재 개그 없는 다시 쓴 임혜진 빌리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세 권이 됐고, 그래서 첫 번째 책과 두 번째 책을 얘기할 때 이 책에 들어가 있는 그림인데, 요거는 제가 그림을 처음 시작할 때 6권을 쓰겠다라고 해서 그린 그림이거든요. 보시면 저 왼쪽에 자본주의 첫 번째 책 이미지 빌리지, 저 오른쪽에 오주의 말 두 번째 정의의 책,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금 이제 인권 책이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가 노동을 가지고 물고기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새를 가지고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여섯 번째가 저 호숫가에 모여가지고, 여기로 보면 호숫가에 모여가지고 이제 모든 5개 동물들이 모여서 시민축제를 하려고 하고, 내년 6월에 시민축제 롤모델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게 알메달렌 축제, 고틀란드 섬의 스웨덴에서 제가 스웨덴에 갈 숙소도 이제 같이 예약해 놓고, 그래서 한번 갔다가 오면 한 내년 훈년 여름 정도 되면 나머지 세 권이 다 나와서 아무튼 그걸 가지고 인권, 자본주의, 노동, 민주주의, 정의 뭐 이런 것들, 시민축제 이런 것들이 다 완성된 게 나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할 때 첫 번째 책이 나왔을 때 저에게 뭐 이따위가 있어 이렇게 했다면 전 시작을 못했을 텐데, 지금 제가 봐도 부끄러운 것을 읽고 용기를 주신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그 힘입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글을 써나가겠습니다. 아무튼 이 책,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상상하라. 이 제목을 왜 저희가 붙였냐면,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해왔는데 요새 보니까 누가 상표 등록을 했더라고요. 그 선배 시민을. 저희 모르게. 그래서 최소한 이 용어는 우리 마중물과 우리 동료들이 함께 가져야 된다 그래서 했으니까 이게 왜 생뚱맞냐 그랬는데, 사실 또 가만히 이 제안이 들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인권이야말로, 인권이라는 이상이, 인간답게 사는 이상이 현실이 되도록 상상하는 것이 인권책에 딱 맞는 제목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상상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설마는 어떤 존재냐 하면, 설마는 동네에서 주민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도 뭔가 의미 있는 역할들을 해보자 해서 이제 시작한 것이 노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장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달려가고 공감을 하자 했던 것이 설마고, 그래서 설마의 오늘 공연에 함께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설마가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노래로 승부하지 않고 의미로 승부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의미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오늘 됐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